지난 가을 버섯을 채취하던 계곡 낀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지만 희미하게 비추는 햇살은 부드러운데요. 계곡으로 가는 이 길을 따라가면 고비가 많습니다. 고비는 이런 물기 있는 산을 좋아하는데요. 드디어 첫 고비를 만납니다. 이미 피어버린 것들과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계곡 옆 사면에 고비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묵은 줄기가 힘없이 늘어져 있는데요. 고비를 찾을 때는 이 묵은 줄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고비는 너무 자라면 질겨지고요.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취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데 올해는 고비 역시 늦은 모양입니다. 아직 작은 것들은 남겨두고 길게 올라온 고비만 채취합니다. 고비가 자란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봄철 건강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칼슘과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고비 특유의 맛은 입맛을 돋워주고요. 겨울 동안 둔해진 몸의 대사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봄철이면 고사리나 고비 채취를 하러 다니는데 올해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만나는 것은 다행이고요. 아직 산을 올 수 있어서 더욱 다행입니다. 고비는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자라나 버리기 때문에 사실 날마다 산에 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고비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 폈는지 모를 철쭉이 이미 지고 있고요. 그 아래 쑥과 함께 맑은 대쑥이 제법 싱싱하게 올라옵니다. 맑은 대쑥은 두통이 있을 때 차로 마시면 좋다지만 잘 채취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아마도 너무 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사가 꽤 있어서 뿌리가 약하다면 큰 비에 쓸려 내려갔을 텐데 그래도 무사히 겨울을 났나 봅니다. 조금 전 고비를 채취하다가 만난 분들인데 잠시 쉬었다 다시 출발을 하시는지 앞서서 걷고 있습니다. 산나물 가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물 산행을 오신 듯한데 오는 내내 고비가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일부러 채취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고사리보다 줄기가 더 두껍고요. 어린 순에 솜털이 있어서 아직 어린 고비는 솜털을 제거하면서 채취를 하면 좋은데요. 저는 고사리보다 고비를 더 좋아합니다. 벌써 많이 피어버린 고비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고요. 봄이 왔는가 싶더니 벌써 가려고 하나 봅니다. 친구가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봄나물 산행 날짜를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5월 첫째 주간은 가족여행 일정이 있어서 아마도 그 다음 주말쯤 갈 수 있을 듯한데요. 지난번 넌쟁이 냉이를 채취했던 산으로 가고 싶다는데 그때쯤이면 단풍취나 참취, 곰취 등이 나올 것 같아 조금 멀지만 그러자고 했습니다. 고비는 멀리서 묵은 데를 보며 찾으면 쉽게 발견이 가능한데요. 이 산은 봄보다 가을에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산을 올 때마다 알밤을 주워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도 기대를 합니다.
이미 자라버린 고비도 있지만 이렇게 아직 어린 고비도 있는데요. 언제 또 시간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되면 구기자도 보러 가야 하는데 봄에는 몸이 서너 개쯤이면 좋겠습니다. 몸 하나는 강의를 하고 다른 몸들은 각자 나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비를 끊는 재미가 좋은데요. 가족들 모두 고비를 좋아해서 신이 납니다. 애기나리도 곧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비는 독성이 있어서 데쳤다가 2, 3일 정도는 우려야 하기 때문에 당장 먹을 수 없어 아쉽습니다. 묵은 줄기는 많지만 올라온 고비가 적은 걸 보니 며칠 후 찾아오면 오늘처럼 또 고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뒷산에 있는 오가피며 엄나무순 그리고 두릅도 하러 가야 하는데 도무지 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봄이면 이리 마음이 초조하니 요즘에는 피곤도 더 쌓이는 듯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포도막염에 걸려 한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정말 건강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아직 어린 고비들이 오종종 숨어 있는 걸 보고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계곡 주변으로 개별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왔는데 개별꽃 뿌리를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개별꽃 뿌리는 해자삼이라고 해서 예전 서민들이 인삼 대신 먹었다고 하는데요. 씹어보면 정말 약하게 인삼 향이 나서 굴락을 만나면 가끔 채취해서 먹곤 합니다. 쉬어갈 만한 바위를 고르면서 제비꽃을 만나는데요. 그 주변으로 개별꽃이 군데군데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두빛의 숲이 평온함을 느끼게 하고요. 큰 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지난 겨울의 거센 바람을 연상시키듯 군데군데 나무들이 부러져 쓰러진 채 계곡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곡 건너 숲에서 버섯도 따고 밤도 주워서 자주 쉬어가던 자리입니다. 가을이면 주변 밤나무에서 떨어진 밤들이 계곡물 속에 모여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계곡물에 얼굴도 씻고 손도 씻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방울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다시 새가 울고 햇살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가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만나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화가도 이러한 풍경,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공기를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예쁜 산인데요. 고요하게 즐기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이곳 고비는 햇볕이 좋아서인지 훌쩍 커버렸는데요. 포자가 잘 날아가도록 흔들어 봅니다. 먼지 같은 포자들이 날려 흩어지고요. 언방울꽃과 함께 우산나물이 보입니다. 우산나물도 조금 얻어 저녁에 무쳐 먹어야겠습니다. 많은 군락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한두 끼 정도 먹을 양은 됩니다. 묵나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먼 산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우산나물은 고비보다 채취 시기가 길어서 산행을 할 때마다 만나기 때문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 만나는 첫 우산나물이니 한 끼 먹을 양만 꺾어야겠습니다. 크기가 커서 많이 채취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데요. 큰 것만 골라 채취를 하고 작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고비를 더 찾는데요. 산속이지만 많이 자라서 채취할 것이 적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고비를 찾아 어린 것들만 채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왔던 길이 아닌 숲을 따라 올라가서 다른 길로 하산할 생각인데요. 키가 아주 자란 고비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뽕나무 버섯을 하면서 발견해 둔 곳인데 너무 늦게 찾아왔나 봅니다. 그래도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고요. 시기를 못 맞췄다면 내년에 더 많이 번질 것이고 제가 다시 만나든 다른 누군가가 만나든 주는 만큼 가져가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조금 덜 가져가는 것이 내일의 자연을 지키는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뱀도 벌도 모기도 없어서 좋은데요. 날파리들은 벌써부터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인데요. 집과 가까워서 굳이 무언가를 채취하지 않아도 마냥 좋은 산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산을 올라갑니다. 이곳으로 계속 오르다 보면 좀 더 넓은 산길이 나오는데요. 그 산길을 타고 하산할 생각입니다.